이 브라이튼 여의도가 제가 최근 그 이제 4월부터 이제 분양 시작하고, 그러니까 임대 계약이죠. 임대 계약 시작하고 지금 거의 반년 가까이 지켜보기도 보고, 이번에 사전 점검 다녀오면서 수요층 피드백도 듣고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다고 하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이번 주에도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과 느낀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지금 이제 밖에 나갔다가 사무실 복귀하는 길에 갑자기 비가 쏟아져가지고 비를 쫄딱 맞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미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이 9월 25일 지금 9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더 늦어지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바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바로 어제와 그제가 주말이었는데 하루도 쉬지 못했다는 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고, 왜 못 쉬었냐면은 또 우리 브라이튼 여의도라고 하는 여의도에 이제 10월부터 입주를 하는 그런 한강뷰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사전 점검을 해가지고 또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갔는데, 오랜만에 좀 그 텐션이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라이튼 여의도가 지금도 물론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만, 제 생각에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뭔가 이런 뭐 유튜브 영상이나 뭐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 좀 쌓이고 그러면은 트래픽이 좀 많이 모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 느낌에. 그 최근 뭐 1, 2주 정도는 이게 사실 추석 연휴 전이 그 시기적으로는 트래픽이 많은 시기가 아닌데, 지금 뭔가 트래픽이 뭔가 이렇게 좀 많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중개사라고 하는 직업이, 물론 이렇게 평소에도 열심히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 게을리하면 안 되지만, 평소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안 쓰고 이렇게 비축을 해놨다가 이렇게 트래픽이 많을 때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그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게 트래픽 아무리 많아도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은 그냥 막 이제 여기저기 갔다가 그 몸 힘들고 막 머리 아프고 한데, 그거랑 꼭 이제 거래량이랑 비례하진 않는 거죠.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 1, 2주는 좀 정신없게 보낸 것 같고, 또 브라이튼 여의도를 제가 좀 그 텐션이 올라가가지고 영상을 막 여러 개로 올렸는데, 공통적으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들도 있고, 많이들 하시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비슷한 얘기를 좀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영상을 이제 올리니까 좀 이제 가까운 뭐 손님분들이나 업계 관계자 이런 분들이 어때요? 브라이튼 여의도 어때요? 이제 이런 거를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첫 번째는 정말로 기대 이상이었어요. 정말로. 이게 사실 아크로스 포레스트 같은 느낌이 외관도 그렇고 날까?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오히려 계약자 분들 중에도 그래도 아서포까지는 기대 안 하고요, 약간 이제 이런 분위기도 좀 있었고, 뭔가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그 전에 브라이튼 여의도 그 분석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 단지를 보면은 아예 뭐 나인한남이나 아크로스 포레스트처럼 처음부터 고급 아파트로 아예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를 만들겠다라는 느낌이 그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 게, 일단 주차 대수가 1.66대라는 게 이제 좀 그런 좀 가장 큰 거를 보여주는 것 같고, 근데 그때 당시에 2019년 1월 때 오피스를 분양하고 이렇다가 아파트가 이제 분양가 규제 때문에 일단 후분양으로 밀었는데, 또 이제 신형이 이 지금 브라이튼 여의도 사업지 그 시행사의 가장 큰 대주주 같은 느낌이니까, 또 뭔가 이제 큰 회사니까 이렇게 후분양으로 과감하게 밀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런 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많이 생겼던 게 사실이에요. 이런 뭐 코로나 시기나 이런 거를 맞이하면서도 그렇고, 젊은 부자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런 것들, 하이엔드 이런 것들이 붐이 일고, 하이엔드 주택 이런 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부나 뭐 커뮤니티나 이런 그러니까 내부 자재나 뭐 이런 것들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고급화를 했는데 어떨까 이런 관점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요즘의 고급 주택이 얼마나 고급스럽냐 이런 거를 판단하는 그 기준 자체가 과거에 비해 굉장히 그걸 판단하는 시간 자체가 짧아졌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그래도 집은 한 2년 살아봐야 뭔지 알지 뭐 이런 느낌이었다 그러면 요즘은 차 타고 거기 가서 주차장 가서 주차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집 문 딱 여는 순간 그게 어느 정도 좀 판가름이 되기도 하고 소비자들도 뭔가 그만큼 이 템포가 빨라진 느낌이랄까? 근데 그거에서 이런 식으로 이 고급 주택이 좋냐 안 좋냐를 판단할 때 가장 좀 이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게 이런 주차 대수 플러스 그 이제 숫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넉넉한 느낌 이것과 천장고인 것 같아요. 근데 브라이튼 여의도의 천장고가 또 2.6m인데 이게 이상하게 2.6m보다 좀 높아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 전에 올려드린 영상들 좀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이게 2.6m면은 그 원베일리보다 10cm 높은 거거든요. 10cm. 원베일리가 2.5m라서 원베일리도 나름 그런 일반적인 아파트 대비해서 꽤 높은 거예요. 꽤 높은 거. 10cm나 20cm 정도 높인 거니까. 근데 그거보다 10cm 차이 나는데 이런 창문의 모양이나 이런 3년 개방된 이런 느낌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인지 단순히 눈으로 봤을 때만 이게 차이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높게 느껴져요. 실제로. 우리가 아크로설 포레스트 같은 데는 워낙에 이제 그 층고 천장고 높은 걸로 천장고가 2.9m니까 상층부에 근데 그 2.9m랑 30cm나 차이가 나는 건데 묘하게 2.6m보다 제 느낌에도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옛날에 그 오피스텔 우리가 그 안목치수 막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똑같은 뭐 10평이어도 최근에 지어진 게 더 넓다 막 이런 개념처럼 뭐가 이게 있는 건가 지금 그래서 제가 막 알아볼 정도로 뭔가 높은 느낌이 난다. 근데 어쨌든 그냥 지금까지는 아직 뭐 밝혀진 게 없으니까 그냥 지금까지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이런 3면 개방된 느낌 플러스 이 창문 자체가 이게 정사각형 느낌이 아니라 그 세로로 긴 느낌으로 정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그 3면이 뚫려 있는 느낌이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천장고 높은 느낌이 나는 게 이제 55평을 갔을 때 좀 유난히 그렇게 느꼈는데 55평 중에서도 일동에 있는 55평형 세대가 이 3면이 다 막힌 게 없는 그런 유일한 라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른 데는 보통 3면 중에 1면이 막히거나 2면 중에 1면이 막히거나 막 이런데 그 1동의 1호 라인하고 5호 라인이 1호 라인이 55평이고 2호 라인이 35평인데 요 두 개가 이제 거실에서 봤을 때 모든 면이 막히는 게 없는 그 라인이에요. 근데 또 35평은 창문이 그런 아트 프레임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일반적인 창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천장고가 낮은 느낌이 그러니까 아마 실제로는 똑같을 텐데 그 느낌이 조금 달랐다. 그리고 주차 대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1.66대이고 어쨌든 숫자상으로는 사실 거의 일반 아파트 정도인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파트가 2대가 좀 안 되는 정도로 되고 뭐 고급 아파트 이런 것들은 세대 언저리 좀 세대수가 있는 경우에 세대 언저리 하거나 아니면 아예 나인원이나 뭐 갤러리아 포레 이런 데는 막 4점 몇 대, 뭐 6점 몇 대 막 이런데 사실 아크로설 포레스트도 뭐 2.89대인가 뭐 그 정도 되니까 어쨌든 아주 세대수가 작은 단지가 아니면 뭐 2.89대 뭐 세대 요 정도 언저리만 돼도 굉장히 넉넉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대수 자체는 적은데 들어갔을 때 느낌 제가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느낌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느낌 자체는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다 보니까 좀 넉넉한 느낌이 그래도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장 자체가 좀 세련된 디자인으로 돼 있는 그런 게 연출이 좀 돼 있습니다. 정말로.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전 고급 아파트, 오래된 이제 고급 아파트나 고급 빌라 같은 데 가면은 주차 대수도 많고 주차도 이제 널널하게 돼 있는데 그냥 그 자체가 뭔가 디자인이라는 요소가 전혀 없이 깨지지않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딱 차 타고 가가지고 집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난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최근 지어진 아파트라고 뭐가 다르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최소 주차폭 자체가 2019년 상반기 즈음에
그게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자동차 크기가 커지고 이런 걸 감안해서 이제 바꿔야 된다 이러면서 그전에는 2.3m였다가 이제 2019년 즈음부터 이게 2.5m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급 아파트라고 하는 것들은 그 일반 아파트 대비 일반적인 케이스 대비 더 좀 고급지게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지금 주차장이 정말 고급스럽다고 평가받는 고급주택 중에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차폭이 2.7m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에서 접하는 그 주차폭보다 40cm나 더 넓은 거 40cm. 그러니까 굉장히 넓다는 느낌이 받죠. 근데 요즘은 이제 2019년에 이제 그런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새로 접하고 있는 이런 건물들이나 뭐 아파트 이런 것들부터 이제 최소 주차폭이 2.5m인 거고 거기서 조금 넓은 애들은 조금 더 넓게 하는 거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우리가 2.3m에 익숙한 시절에는 2.5만 가도 되게 이제 광폭 주차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게 우리 고급 주택은 우리는 2.5m입니다, 2.4m입니다 이러면서 뭐 광폭 주차라고 했던 건데 아마 시기적으로 브라이튼 여의도도 그 최소 주차폭 2.5m를 적용받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좀 이렇게 넉넉한 느낌이다.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주차 세대수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주 고급 아파트로 우리가 넉넉하게 하겠다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지금 지어지는 것들은 예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던 고급 아파트들과 비슷하거나 더 넓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고급 아파트가 2.4, 2.5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뭐 자세한 수치적인 거는 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좀 넉넉한 느낌을 받았다. 근데 어쨌든 그 1.66대라고 하는 이제 바꿀 수 없는 아무리 돈이 많은 개인이 와도 바꿀 수 없는 그 한계가 어쨌든 이 브라이튼 여의도에서 거의 몇 개 안 되는 단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거의 유일한 단점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천장고랑 주차 대수의 느낌은 천장고랑 주차장의 느낌은 이제 그런 느낌이었고 이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다고 하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크로솔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워낙에 붐이 일고 있고 인기도 많고 지금 매매 가격이 99억인데 이 얘기도 이따가 할 건데 전세가 72억에 거래가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한 건이 아니라 그것도 두 건이나. 그러니까 이 거의 100억짜리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72%고 이래요 지금. 100억짜리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그러니까 얼마나 붐이 일고 있는지.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72%인데 이 매매가를 거품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누가 봐도. 아무튼 그 정도로 붐이 일고 있는데 근데 아크로솔 포레스트도 단점이 사실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게다가 이번에 뭐 99억 거래되고 95억 거래되고 전세 72억 거래된 이제 그런 것들이 77평형인데 아크로솔 포레스트에 그 입주 당시에 그 피드백이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77평형의 레이아웃이 일단은 생긴 것 자체가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이 뷰 특화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꼬불꼬불하게 되고 또 이 순환형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크로솔 포레스트 안에 있는 그 평형 중에서 77평형이 사실 배치적으로나 뭐 면적으로 봐도 제일 로열인 게 맞는데 구조가 너무 특이한 거예요. 평면이. 그래서 그게 그때 당시에 77평보다 62평이 더 좋다 막 이런 그 의견까지 있을 정도였는데 어쨌든 결론은 지금 이제 77평이 잘 나가고 있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평면은 우리가 이 주택이라고 하는 거의 평면은 사실 단순할수록 멋있고 좋아요. 이게 여러 가지 시도가 되고 하는데 사실 그런 이제 상품성이나 이런 거는 평면이 아니라 외관이나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바꾸는 게 맞는 것 같고 결국은 이 고급 주택이어도 평면은 단순할수록 멋있다. 근데 아크로솔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 사실 평면이 평범하지 않아요. 평면이 단순하지 않아서 지금은 다른 장점이 너무 우월하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사실 입주 시점에 제로 베이스에서 딱 이제 들어가서 봤을 때는 그게 워낙에 눈에 띌 정도로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그거 대비 브라이튼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최근에 그 트렌드도 따라가지 않는 그냥 좀 무난하고 그 단점이 없는 한국인이 싫어하기 어려운 그런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순환형 구도도 아니고 순환형도 아니고 최근에는 거실 몰빵형으로 만들고 방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방이 너무 작다. 그래서 아크로솔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방 두 개를 하나로 터서 쓰기도 하고 막 이러는 상황이 있는데 브라이튼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방과 거실 크기와 이런 것들의 밸런스가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거실이 작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그 평면이었는데 그래서 그게 홍보관의 그
구비가 돼 있는 그 유니트를 봤을 때 그런 우려가 좀 됐었는데 실물을 보니까 이걸 디자인한 사람이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했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던 게 뭐냐면 55평형 얘기를 하는 겁니다. 55평형이 이 브라이튼 여의도에서 가장 로열이에요. 55평 같은 경우에 3면이 노출돼 있고 긴 형태의 아트 프레임 창문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개방감이 나고 높아 보이고 넓어 보이는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이게 시각적으로 높아 보이고 넓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그때 가서 계약자 분께 들었던 피드백도 이 홍보관에 갔을 때는 거실이 작을까봐 좀 걱정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안 작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되게 좋아했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사실 그런 의견을 냈었거든요. 제가 이 거실이 이게 요즘 트렌드를 안 따라간 정도가 아니라 좀 작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느낌이 아니다. 오히려 좀 안정감 있게 밸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오히려 아크로솔 포레스트 대비해서도 더 낫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이거 이렇게 트래픽이 있고 피드백이 좋은 이유가 뭘까? 최근에 트래픽이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사실 뭐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좀 제가 유추를 좀 해봤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여의도에서 그 불꽃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불꽃 축제? 근데 제가 어제랑 그제 딱 브라이튼 여의도 딱 가서 느낀 점이 저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다 느꼈을 거예요. 야, 여기서 불꽃놀이 보면 대박이겠다 이 생각이 딱 들어요. 진짜 그냥 우리가 비싼 돈 주고 가는 그 호텔보다도 그냥 정면에 딱 각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각도가. 그래서 저는 이게 사업 주체가 이거를 머리를 쓴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10월 초부터 입주를 시작하고 이제 잔금을 치르게 되는 이제 이런 구조인 건데, 이 불꽃놀이를 집에서 보기 위해서 잔금을 빠르게 치르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그냥 누가 가도 여기서 불꽃놀이 보면 대박이겠다 진짜. 그리고 이 브라이튼 여의도 분양 초반에는 없다가 최근에 좀 그 생기는 트래픽이라고 느껴지는 게, 이게 브라이튼 여의도가 나인원 한남인 한남더일처럼 그 임대후 분양 방식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이런 이제 고급 아파트가 이제 분양가 규제를 좀 피해 나가려고 임대후 분양 방식으로 할 때는 보통 그 전대라고 하는 형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물론 사실상 수분양자지만 임차인 신분으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임차인으로 들어갔는데 또 임대를 주는 거 있죠. 내가 임차인인데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또 줘. 그거를 이제 전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임차인이면서 전대인이 되는 거고, 새로 이제 나한테 또 월세를 들어오는 사람은 전차인이 되는 이런 형태인 겁니다. 이 시행사는 임대인인 거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있는데 요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고 안 되고가 어떻게 정해지는 거냐? 그냥 임대인 마음입니다. 임대인 마음. 그러니까 이게 임대인 동의 없는 그 전대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냥 임대인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면 이제 전차인한테도 대항력이 생기고 이 거래가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상 수분양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가 안 들어가는데 임대를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게다가 세금도 안 내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주요 지역에 있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들한테는 그냥 그림의 떡 같은 느낌인 건데, 여기는 그게 이제 가능한 거고, 사실은 사업주체 입장에서도 그거를 뭔가 판매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해주는 거죠. 원래는 사실 이걸 안 해주는 이유가, 이걸 해주게 되면 시행사가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게 판매 촉진에 도움도 안 되는데 굳이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판매 촉진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근데 요즘 같은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최근에 이런 흐름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죠. 여의도나 용산 같은데 점 하나를 찍어두고 싶다. 여의도나 용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진짜 뭐 떡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먼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뭔가 점을 하나 찍어주고 싶어. 좀 돈이 있는 그런 집에서. 근데 아파트는 다주택자인 경우에 이렇게 매수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 건물이나 이런 거는 뭔가 강남 꼬마빌딩 이런 거랑 느낌이 다른 거예요. 느낌이. 그러니까 여의도 같은 데 꼬마빌딩 같은 것도 없고, 용산에도 그런 매물 같은 거 봐보면은 강남의 꼬마빌딩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랑 느낌이 많이 달라. 아무튼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여의도나 용산에 뭐 하나 점 하나 뜯어놓고 싶다. 근데 마땅한 게 없는 이런 느낌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주택수에 안 들어가면서,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이제 가장 로열이라고 볼 수 있는 55평형 같은 경우에 고층으로 가게 되면은 뭐 보증금 30억 원저리에 뭐 월세 3,400만 원 요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똑같이 1억에 50만 원으로 그냥 환산을 하면은 한 뭐 2억에 2천만 원 이 정도 됩니다. 실제로 지금 매물도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그 정도의 광고를 하고 있고, 근데 요렇게 했을 때 수익률이 6.5% 요 정도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세금도 없고 주택수도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이게 사실 그 분양 초반에는 전혀 전달이 안 됐어요. 전혀 전달이 안 되는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이게 전반적인 이런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영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사실 추석 전은 트래픽이 있는 타이밍이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런 최근에 가격이 올라가고 여의도나 용산이 더 뭔가 떡상하기 전에, 혹시 떡상할 수도 있으니까 점 하나 찍어두고 싶다. 근데 여기 브라이튼 여의도라는 거를 이제 거의 다 건물이 막 올라오고 이러니까 노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알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을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사실상 수분양자가 2년을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뭐 직접 거주를 해도 되지만 만약에 그냥 이제 그 전대 목적으로 한다 그럴 때 전차인한테 월세를 줘요. 그러니까 수익률 뭐 6%, 뭐 6.5%막 이렇게 돼. 그냥 1억에 50만 원으로 환산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런 30억에 이거를 그렇게 해서 이게 그 매년 그거를 분양 전환을 받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시스템인데, 그래서 빨리 분양 전환을 받을수록 당연히 분양가를 싸게 이제 분양을 받는 거겠죠. 근데 예를 들면 주택수 이슈도 있고 지금 그 경기에 대해서 그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 워낙에 이제 막 극단적으로 갈리니까 그냥 임차인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만약에 폭망을 했어. 폭망을 하게 되면은 2년 후에 내가 2년 동안 그 시행사랑 임대 계약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냥 퇴거하면 돼요. 퇴거하면 돼. 그러니까 엑싯이 너무 명확한 거죠. 그리고 2년 지났는데 그때 뭔가 이미 가격이 시세가 올라가 있어. 그러면 뭐 분양을 받든지 아니면은 그냥 또 2년 우리가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4년까지 되는 겁니다. 여기 브라이튼 여의도도. 그래서 그 연장을 해가지고 4년 동안 그냥 임차인 신분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전에 조기 분양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구조로 돼 있는 분양 상품이면서 지금 입주장을 맞이하고 있는 아파트, 이렇게 두 가지의 지금 컨셉을 갖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저께 처음 1동 사전 점검 날 딱 보러 갈 때 이 월세 시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면서 갔어요. 게다가 요즘 이제 아크로솔포레스나 이런 데에서 워낙에 그런 고액 월세 수요가 탄탄하고 잘 되다 보니까 매매도 활성화되고 이런 게 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브라이튼 여의도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실거주 수요도 많지만 이게 이 투자 수요까지 합세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대체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트래픽이 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월세가 이 1억에 50만 원으로 환산했을 때 예를 들면 뭐 30억에 그 400만 원짜리가 2억에 2천만 원에 나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그 분양가는 50억대 초반입니다. 50억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가의 주택인 건데 나갈까를 봤는데 딱 들어갔을 때 그 뷰의 느낌은 웬만한 아파트에 꿀리지 않아요. 정말 웬만한 아파트에 꿀리지 않는데,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 아크로솔포레스트가 제가 이제 맨날 강조하는 게 그 강줄기 한강뷰가 기가 막히고 운이 좋은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딱 각도가 기가 막히게 떨어져가지고 강줄기가 후루룩 떨어지는 저 끝까지 보인단 말이죠. 아크로솔포레스트는. 근데 여기 브라이튼 여의도는 그 정도까지는 안 보여요. 그 정도까지는. 강줄기는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동양으로 돼 있길래 그 강줄기가 아서포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강줄기가 요렇게 가다가 그냥 끝납니다. 근데 요게 그냥 맞은편 그 강북이나 강남이 보이는 그런 한강뷰 아파트보다 훨씬 예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브라이튼 여의도 사전 점검 이후에 많은 그런 내부 영상, 한강뷰 영상에서 피드백이 좋은 게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이 한강뷰가 다채롭다. 그리고 여의도 공원이 같이 보이는 그런 한강뷰가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이게 한강뷰만 보이면, 한강만 보이면 이게 뭔가 좀 루즈한 그런 느낌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서포가 서울숲이 있어서 좋은 것처럼 여기도 여의도 공원이 있어서 거기 사람들 다니는 것도 보이고, 나중에 뭐 가을 되고 그러면 단풍도 보일 거고, 겨울 되면 또 그 앙상한 모습도 보이고 이러면서 바뀌는 모습이 있는 게, 그런 게 좀 좋은 느낌.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그 실물 후기를 말씀드려 보려고 했는데 또 얘기가 길어져 버려가지고 그 많이 제가 공통적으로 들었던 얘기를 좀 짧게 말씀드리고 브라이튼 여의도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호실 배치가 그 한강 변 쪽에 가까이 있는 게 1동이고 그 뒤에 있는 게 2동인데, 그래서 1동이 그 로열동입니다. 브라이튼 여의도에서. 근데 지금 카카오 맵을 들어가 보면은 앞에 있는 동이 2동이고 뒤에 있는 동이 1동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맞았어요. 근데 이 분양 시점에 바뀌고, 그러니까 4월에 분양하기 전에 이미 바뀌고 계약서도 다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앞에 있는 동이 1동으로. 근데 그 지도에는 그 네이버 지도나 뭐 카카오 맵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앞동이 2동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그게 계속 혼동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하거나 뭐
할 때도 1동 55평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어디 있는 거죠? 어디 있는 거죠? 아니 그게 이거고요. 근데 지도 보니까 어디고 이게 지금 계속 이제 무한 루프처럼 돼가지고 그냥 얘기 들으면 이게 복잡하니까 한강변 가까이 있는 게 1동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쉬우니까 여기 사업 주체도 그렇게 바꿨겠죠. 앞에 있는 게 1동, 뒤에 있는 게 2동 이렇게 하는 게 쉬우니까. 아무튼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어차피 배치도 관련된 거는 그 별도 영상을 어차피 따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로 하는 걸로는 좀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고 그 이제 지도 펴놓고 제가 배치도 설명하는 걸로 말씀을 드릴 거고 정리를 해보면 이 브라이튼 여의도가 제가 최근 그 이제 4월부터 이제 분양 시작하고 그러니까 임대 계약이죠. 임대 계약 시작하고 지금 거의 반년 가까이 지켜보기도 보고 이번에 사전 점검 다녀오면서 수요층 피드백도 듣고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 지금 아서포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게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그거인 것 같아요. 대체제가 없다. 신축이면서 그렇게 멋있는 한강뷰 나오고 서울에서 가까운 데가 없어. 그게 제일 큰 것 같은데 브라이튼 여의도는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더 심각해요. 그게 그 제가 이 거래를 하면서 느꼈던 것도 이 서쪽에 이런 그러니까 여의도 근방에 있는 이런 부자분들이 당연히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여의도에 있는 어떤 뭐 젊은 회장님이 있어. 뭐 실제로 있었던 케이스인데 회장님이 있는데 시그니엘이나 아크로솔 포레스트 같은 데 거주를 해보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될 것 같대. 도저히 출퇴근이 감당이 안 될 것 같대. 어차피 아침마다 출근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한남동에 단독주택 같은 데 가고 근데 나는 고층에 그런 한강뷰 그런 데 살아보고 싶어. 신축 그런데 요즘 핫한데 이런 니즈가 정말 많은데 서쪽에는 없는 거예요. 잘. 그래서 가봤자 뭐 용산 한남동 요 정도인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랬던 수요가 처음에 이 브라이튼 여의도 그 임대계약 체결을 시작하자마자 그 로열동 중에서도 55평에 좀 몰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때도 조금 이제 빠르게 이런 거에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그런 상대적으로 소수인 분들이 먼저 이렇게 한 건데 이제 그분들도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지금 거의 반년 정도 흘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분들의 지인, 뭐 그분들의 가족 이런 식으로 그 뭐야? 어디 뭐 계약했다며 뭐야? 그러면은 저건데 저거야? 이러면서 이제 당연히 여의도 근방의 생활권인 분들은 지나다니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미 살짝 입소문이 난 느낌인 것 같아요. 최근에 트래픽이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오늘도 제가 뭐 아크로솔 포레스트나 이런 게 약간 비슷한 컨셉의 그런 한강뷰 특화된 고층 주상복합 건물이니까 좀 얘기를 하고 했지만 어차피 수요가 다른 느낌인 거예요. 여기 시장은 여기끼리 경쟁하는 거고 이 동쪽은 또 동쪽끼리 경쟁하고 이런 느낌이 어쩔 수 없이 집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게 있는데 이 서쪽에서는 일단 여의도 자체에서 최소한 정말 최소로 잡아서 10년인 것 같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15년은 그냥 최전성기를 누릴 것 같고 이게 여의도가 싫어서가 아니라 여의도에 그런 젊은 부자나 이런 사람들이 거주할 데가 없으니까 안 살았던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몰려오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게다가 옵션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뭐 반전세로 들어갈 수도 있고 월세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조기 분양 받을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빨아들이니까 좋을 것 같다. 게다가 지금 시기적으로 이 임대계약 체결 시점 브라이튼 여의도 오픈이 4월에 했는데 그때 대비해서 지금 좀 상승세가 눈에 띄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추석 이후에 지금의 이런 꿈틀꿈틀대는 트래픽이 아마 여기가 지금 뭐 마지막 불꽃이면 안 될 텐데 마지막 불꽃은 아닐 것 같고 추석 이후에 그리고 추석 이후는 원래도 약간 이제 시장이 좀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니까 그럴 때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유튜브가 좀 한몫을 할 것 같고 유튜브에 막 그런 브라이튼 여의도 한강뷰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지금 제가 그때 사전 점검 갔을 때 본 사람들 중에 별론데 이런 사람 정말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다들 기대보다 조금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브라이튼 여의도의 그 약간 브랜딩이나 이미지 느낌이 아주 무슨 하이엔드 막 이런 느낌 뭐 아서포나 나이너 이런 느낌은 또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일반 아파트도 아닌 것 같고 중간에서 뭔가 멜랑콜리한 그런 포지션인데 그런 이미지가 뭔가 이렇게 딱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봤는데 이거 뭔가 아서포 같은 느낌이 나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의 뭔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텐션이 높고 그 표정들이 좋고 밝았던 느낌이 확실히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브라이튼 여의도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 최근에 있었던 소식을 좀 빠르게 전달드리고 빠르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파르크 한남에서 180억 거래가 나오고 갤러리아 폴에 100평에서 100억 거래가 나오고 아크로솔 포레스트 77평에서는 또 72억 전세 거래가 나오고 한남더일은 91평이 103억 매매 거래가 나왔어요. 근데 이 중에서 사실 다른 것들은 다
다 엄청난 상승 거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눈에 띄는 게 한남 더일이 사실 이 91평 103억? 그러면 와 진짜 비싸다 이런 느낌이 처음에 들 수 있겠지만 조금 요 시장을 관심 있게 보시고 뭐 박태양 TV 주간 박태양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놀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남더일 91평 이 펜트 동이죠. 91평이 올해 초에도 거래가 있었어요. 매매 거래가. 그것도 이 정문 바로 앞에 있는 101동 거래가 있었는데 그때 110억 거래가 됐단 말이죠. 그때는 사실 지금처럼 상승 분위기 있을 때도 아니고 완전히 폭락 분위기 아직까지도 완연하던 때였는데 110억 거래가 있었던 거고 그 전년도 비슷한 시기에도 110억 거래가 있었어요. 그때는 또 안쪽에 있는 113동 그 좀 로열 느낌 나는 그런 동이었어가지고 사실상 이거는 똑같이 110억여도 오른 거다라고 그때 제가 주간 박태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지금 103억으로 7억 빠진 거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한남더일이 물론 약간 좀 클래식이고 이 한남더일은 안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이 서울 고급주택 시장에서 약간 가수로 치면 조용필 같은 느낌인 거죠. 조용필. 그러니까 연식이 좀 오래됐어도 그 자체로 너무 좋고 대지가 33,000평이 넘는 그런 단지형 고급주택은 없어. 앞으로도 나오기 어렵고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만 봐도 5대 그룹 회장이 거주하는 유일한 아파트잖아요. 원래 5대 그룹 회장 이런 아예 재벌 회장 이런 분들은 다 단독주택 살고 이러는데 한남더일은 이제 유일한 아파트니까. 근데 어쨌든 최근에는 사실 트래픽이 다른 그런 신축 하이엔드 단지 대비해서 좀 조용한 게 사실이고 그게 좀 거래로 보여진 게 아닌가. 물론 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 7억 빠진 거래는 사실 아무리 고가 주택이라고 해도 굉장히 많이 빠진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고 근데 또 느껴지는 게 이게 7억이면 꽤 많이 빠진 건데도 근데도 100억이 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100억 아파트가 정말 흔해졌구나 이 생각이 제가 좀 번뜩 들었던 것 같아요. 갤러리아 폴에 100평 100억, 파르칸나 180억, 아크로솔 포레스트 99억, 타워 페리스 99억, 한남도일 91평 103억 이런 느낌이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100억 아파트 이런 시대가 열린 지가 지금이야 우리가 100억 아파트 이러면은 워낙에 최근 거래되는 것마다 막 100억 언저리 거래되고 이러니까 별로 임팩트가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거의 2, 3년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이게 아주 특수한 세대나 이런 거 제외하고는 거의 에테르노 청담이 그 분양가 100억을 넘은 최초의 그런 고급 빌라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부터 뭔가 이제 코로나 시기랑 맞물리면서 젊은 부자들 시장에 많이 유입되고 이러면서 시장이 커지고 근데 사실은 그 이후에 이 젊은 부자들이 사실 뭐 코인이나 IT 업계나 스타트업이나 게임 회사나 이런 데 약간 이런 비율이 좀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데가 최근에 전반적으로 어려워졌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 하이엔드 주택도 약간 좀 주춤할 거다라는 사실 그런 시나리오도 있었어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거래되는 거 보면 오히려 그런 최근에 핫한 그런 힙한 하이엔드 주택들 오히려 지금 굳건하고 이런 느낌을 보이는 게 그 빈자리를 오히려 전통의 부자들이 좀 넘어오고 있는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사실 그런 전통의 부자 분들께서는 이런 100억 원짜리 이 정도로 굉장히 비싼 공동주택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 코로나 시기나 이런 거 맞이하면서 젊은 부자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커지고 관심을 갖게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시장 급격하게 꺼졌을 때 작년 하반기부터 근데도 나이너 한남이나 아크로솔 포레스트나 이런 거 굳건한 거 보고 그러면서 이게 그냥 주거지에 돈을 깔고 앉아있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괜찮고 일단 살기도 더 좋구나. 살기가 그냥 일반 아파트나 고급 빌라 대비해서 이런 고급 아파트가 괜찮구나라는 인식을 좀 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통의 부자분들이 별로 관심 없었었는데 소수의 조금 이제 앞서 나가는 분들이 먼저 이렇게 오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어가는 느낌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가격 결과가 약간 그런 거에 방증이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게 코인 부자, IT 부자, 스타트업 부자, 게임 회사 부자 이런 사람들 전반적으로 숫자가 줄은 게 당연한 건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근데 가격은 더 올라가고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게 그래서 그런 젊은 부자들의 숫자는 줄어든 게 당연하겠지만 그 사람들의 자산은 조금 줄어든 게 당연하겠지만 이 그동안 이런 비싼 그 아파트 같은 거를 보수적으로 봤던 좀 그런 연배 있는 전통의 부자분들의 인식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게 이런 걸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주간 박태양 또 너무 길어져 버려가지고 이 브라이튼 여의도 내용과 최근에 좀 시장이 어떻게 갈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그런 신규 하이엔드 주택 시장 또 뭐 에테르노 청담부터 시작해서 원호 청담이나 최근 하고 있는 더피크 도산, 라브르 27, 더펠리 73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유엔사 부지, 더파크 사이드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좀 시장이 흉흉하고 또 총선이라고 하는 빅 이벤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좀 의견들도 있는 것 같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아직 잘 모르겠다 나는,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정도 잘 살게 됐으면 필연적인 흐름이다, 이런 이제 엄청나게 비싼 집들 뭐 200억 300억 되는 그런 흐름이. 근데 또 나는 내가 볼 때 그냥 분양가 막 부르는 것 같다, 시행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어제랑 오늘 사실 또 추석 특집으로 좀 긴 영상을 한 편을 준비를 했는데, 약간 여러분들이 그래도 추석 연휴 때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고, 오늘도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